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원년 붉은 말띠해를 맞고 있습니다. 2026년은 집권 2년차에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본격화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나라는 물론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첫 삼선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이 전북 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내년 시정 계획과 앞으로 정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시정 하실랴 또 선거 관련 활동을 하실랴 두 배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익산 시민과 도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장 정헌율입니다. 어느 10년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 해에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익산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변화의 경험을 전북 전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익산 시정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익산의 첫 삼선 시장입니다. 그런 시정을 10년 동안 맡으면서 소유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소유가 있지만은 단체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막혔던 지역 그 현안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동안에 기억나는 것은 주로 이제 갈등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익산은 환경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죠. 장전마을을 비롯해서 해동 환경, 또 악취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해가지고 말도 없이 환경이 좀 어지러워서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국을 설치를 해서 제가 3년 만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환경국을 해체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산 휴게소 명칭 변경 문제를 할지, 또 최근에 시끄러운 어양 로컬푸드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 간의 갈등인데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내는 것이 단체장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역시 시민 간의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특히 남는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특히 또 보람이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보람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고향 익산에 내려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시내 전역을 어디를 봐도 타워 크레인 하나가 안 보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잠들어 있던 그런 도시를 제가 10년 만에 완전히 역동적인 도시로 바꿔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 스카이라인이 전부 다 바뀌었고, 또 시내 여러 가지 산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주 여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정주 여건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특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 그런데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청년 경제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 정책에 올인을 해온 결과 청년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시의 로망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 정책을 꾸준히 해온 결과 작년 24년도 1월부터 청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표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23년도까지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년 인구도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24년도 한 500여 명이 청년 인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난달까지 680명이 늘어났는데, 청년 인구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30대 청년입니다. 네. 그 30대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이라고 보는데, 이 30대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젊어졌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제가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전반적으로 이런 그 청년 인구 증가세 속에서도 익산시 인구는 아직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감소세는 많이 둔화됐습니다. 옛날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출생하기에 3배 내지 4배가 돼요. 네. 그것은 어느 지역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 다만 지역 경제활동 인구 핵심인 30대 인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다 맞췄는데 일단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지금 가장 보람 있게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반면에 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갈등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그 신청사 걸린 문제. 네. 이것은 수십 년간 옛날 익산 군지역, 북부지역 주민들하고 시내하고 시내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던 것을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건립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공원 네. 보고 있는데, 민자공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사하고 민자공원 관련해서 경찰, 검찰 수사를 4번 받았고, 한 번은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법정 쟁송에 휩싸이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계속 추진을 해서 오늘날 지금 사업 마무리를 졌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스트코 유치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사실은 그 우리 지역에 처음에 내정이 됐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접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막판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잡아서 익산으로 이제 돌려놨던 그 스토리.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던 거, 이런 것이 결국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은 보람 있는 일이다.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야말로 나라나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정부가 드디어 이제 그 로드맵을 밝혔어요. 내년 26년에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27년에는 이전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이 나왔는데, 익산은 그동안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익산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해서 익산이 목표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입지 지역으로 유치를 하겠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3, 4년 전서부터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정부에서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침에 대해서는 발표가 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 저희들이 그 유력하게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한 곳에 집단적으로 네. 단지형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형으로 갈 것이냐, 네. 이제 두 가지를 두고 정부도 지금 방침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두 가지 방향에 전부 다 맞춰서 두 가지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첫 번째 이제 그 단지형으로 가는 거, 집단형으로 가는 거. 네. 그것은 저희들 위치를 만경강 수변도시를 위치를 정했어요. 네. 거기서 만경강 수변도시는 여러 가지 입지가 좋고, 또 우리 군산이나 정읍이나 타 시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이 공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 시민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그 시민들한테도 동의를 받기 쉬운
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만경강 수변 도시에다 해서 저희들이 6만 8천 평인가요? 이미 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모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산형으로 갔을 때 네. 분산형은 이제 시내 기존 그 구도심에다가 그 분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기존 건물을 이용을 해서 네. 개별적으로 집어넣겠다. 왜 그런 거 새로 오는 것들은 큰 기업들이 이미 1차에 다 왔고 이제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 우리 지금 융합지구라고 가상융합센터라고 저 얼마 전에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그것이 네. 국경찰서 자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센터 본부를 두고 구도심의 그 기존 건물들 예를 들면은 그 SK 빌딩이랄지 삼성생명 빌딩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행 빌딩, 제일은행 빌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총괄 컨트롤 타워는 가상융합센터 국경찰서 부지에 지어주는 여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넣고 그 이외에도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산업단지에도 그 많이 들어있는데 1산업단지에 그런 데까지 다 분산을 시키면은 많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략을 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집중 산업단지형으로 했을 때 네. 그때는 이미 현 김관현 지사의 공약이 익산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저희들은 그 익산으로 이제 당연히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분산형으로 갈지 몰라서 지금 그 대비도 같이 하고 있다. 네. 하지만 2단계는 우리 익산으로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네, 분산형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 전라북도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익산시 차원의 유치 노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몇 곳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타겟은 16군데를 잡고 있는데 네. 이미 4군데하고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대한장애인 체육회, 네. 거기는 선수촌까지 같이 오는 건데 네.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것도 노조 측하고도 더 합의가 돼서 노조도 익산을 가는 것을 선언을 하고 거기 지금 회장도 익산으로 오는 걸 선언을 해서 그쪽으로 이게 진행이 잘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노인 인력 개발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네. 고양시에 있는데 노인 인력 개발원도 익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잘 되고 있고 그 1단계로 거기에 지금 그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연수원이랑 같이 있는데 연수원하고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익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단계로 오고 2단계로 나머지 이제 본부가 오면은 통째로 오게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 공공이 2차 이전은 관계없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재난안전진흥원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 국회 한병도 의원님께서 그 지금 행안위에 지금 법안 제출을 해놨습니다. 법안 제출하고 그것이 되면은 익산으로 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금년에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업정책금융진흥원이랄지 보험원이지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접촉을 해왔는데 그 전주에서 재산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면은 이것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거기서도 이것을 같이 노력을 하길래 이것은 우리가 그럼 양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익산을 와서 시너지가 크게 없으니까 전주에 집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요새는 접촉을 끊었습니다. 지금. 네. 이 경쟁이 붙기 마련 아닙니까?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앞세워서 지금 막 줄기차게 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김관희 지사님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실 건데 그래도 익산이라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나중에 뭐 공무에서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후티언 그 듯한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확인해 주셔서 이건 분명히 익산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익산으로 오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익산 하면 이제 교통의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주권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이게 지금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산역이 이 전주권 광역교통망 사업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익산역에서 봤을 때는 익산역 환승센터입니다. 익산 환승센터.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지금 그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나는데 지난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회의를 와가지고 이 제시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리츠 방식 아니겠습니까? 관련 기관 기업들이 합동해서 어떤 그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지금까지의 그 민자 유치 방식과는 좀 달라서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리츠 방식이라는 게 뭔거니 그동안 이제 민자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2번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죠. 취소가 됐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동대구역 하나 성공하고 얼마 전에 울산역도 좀 취소가 됐어요. 민자가. 민자는 그만큼 수익성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리츠 방식인데 리츠 방식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각자 자기 주식만 투자를 하면은 전체 모아가지고 투자 운영사가 그 수익을 굴려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관련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지분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리츠사에서 거기다 이제 그 돈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니까 금융기관에 좀 융자를 더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 투자 수익금을 분배를 하는 구조가 쉽게 말하면 주식을 투자하듯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리츠 방식입니다. 리츠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그 가능성은 이제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얼마 전에 국토부에 그 사업을 그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 지원 사업의 공모에서 선정이 됐어요. 여기 선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제안해 준 것이 리츠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해줬는데 거기하고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건데 복합 환승센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부지 문제, 부지. 근데 부지를 땅을 사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익산역 앞에 동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는 동편 주차장 그 부지를 지금 지목을 하는데 코레일이 조금 입장 변화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들 투자를 못 한다고 했다가 수익성만 있으면 자기들 현물 투자를 하겠다. 이제 가장 지금 어려웠던 문제, 난관이었던 문제가 바로 부지 문제였었는데 이 부지 문제가 지금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현물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조금 입장 변화가 생겨서 리츠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익산역 관련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권 광역교통망 사업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익산역을 어떻게 기능을 할 거냐 이게 좀 관심 아닙니까? 최근에도 뭐 전라선을 갖다 직선화하겠다 해서 풍파가 일어났긴 했지만 그러나 익산역이 이제 전주권 교통 명칭은 전주권 뭐 교통망 구축 사업이지만 익산역이 이제 허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진정한 허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익산역이. 먼저 그 말씀 전에 지금 코리아 KTX라고 해가지고 순천의 모 국회의원이 한번 발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전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던져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철도가 우리 생명줄과 마찬가지인데 걱정을 하셔서 그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결집하는 건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나설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쪽에 빌미만 줘가지고 이제 싸움이 커지면 이슈가 돼버리면은 이제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런 거니? 중간중간에 충청권도 찬성할 것이죠. 거기에 또 전북 내에서도 전주나 남원은 찬성할 것이죠. 서울까지 그러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뭉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은 유트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략이 맞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
분명히 약속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도 그건 아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랬고 또 김윤덕 장관이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웃으시더라고.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왜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니? 지금 전라선 고속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서. 네. 그것이 되면은 같이 가는 선이거든요. 그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네. 문제는 이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지부지 두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총리님한테 대안으로서 이거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총리님도 바로 그것을 가서 챙겨보겠다고 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하나 더 있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않겠습니다만. 네. 이제 전라선 고속화 작업 이것이 이제 그 먼저 선결이 되면은 여타의 뭐 여러 가지 전라선 직선화라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해결이 되면 익산역이 진정 이제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겁니까? 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전주권 광역 전철을 이번에 이제 그 요청을 해놨어요. 네. 5차 철도망 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냐. 지금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광역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광역도시를 행정통합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광역권을 만들면은 그건 저절로 이제 또 행정통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철도로 이렇게 그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최고로 효과가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인데 다행히 그 도에서도 그 수용을 해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살려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네. 새만금이 일부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계 교통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새만금도 살 수 있는 길이고, 예를 들어 새만금 공항 같은 것도 그 새만금 하나만 놓고 보면은 공항 수요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걸 연결하면은 우리 전북 지역 각 도시의 수요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다음 제 5차 5개선 계획이죠. 5차 5개선 계획에는 반영이 될 걸로 보아집니다. 보아지면은 그래서 뭔 거니? 서울에 가면 이제 전철 많이 타보셨잖아요. 언제든지 가면은 차가 네. 오고 또 지나면 또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 타고 내리기도 참 편하게 되어 있고 환경도 좋고 우리가 서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서 탔을 때와 똑같은 환경에 전철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고 우리가 이제 대관광법 적용받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건설비의 70%를 국비를 지원받아요. 이제는 전에부터 하고 싶었어도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풀려서 이제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수도권과 똑같은 전철을 갖게 된다. 그 전철의 중심은 물론 전주권이지만은 익산역이 될 수밖에 없죠. 한가운데는 익산역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우리 익산역 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전북에 살아나갈 활로를 개척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네. 또 그동안 꼭 추진을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그리고 시제품 개발센터 이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 반영된 것이 임상시험센터입니다. 네. 이게 세 가지 지원 시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일부 이제 추진이 됐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되면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이 동물용 의약품 그 산업에 대한 개발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지역 산업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식품을 고도화시키겠다. 식품 산업을. 네. 두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유출해서 그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그 첫 번째 사업이 동물의약품 클러스터입니다. 네. 우리는 식품 클러스터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못지않게 우리한테 알짜 사업이 바로 이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네, 이 이렇게 볼수 사업인데 있죠. 지금 총 5단계로 됐는데 지금 3단계까지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네. 3단계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하면 이제 동물의약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시판하는 데까지 전축기가 지원 시스템이 일단 돼 있는 거고 네. 4단계, 5단계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그 물론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필수적인 건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이미 다 확보가 됐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또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동물의약품 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이게 부가가치가 높다, 좋은 산업이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경쟁이 심해가지고 내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 반영 활동할 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 4단계, 5단계 사업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 효과를 이제 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속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걸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했던 것이 3단계였었고 이제 지난 2단계, 작년에 2단계 할 때부터 타 지역의 도전이 심했어요. 네. 왜 익산에만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도 달라. 이게 이제 동물의약품 하는 그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안동이랄지 대구랄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줄기차게 그것을 자기들 그 항해를 하는데 그 첫 2단계 할 때 이제 네. 어떻게 저희들이 하여튼 총력 대응해서 잘 막아냈습니다. 3단계 할 때 또 똑같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전북으로만 가야 되냐? 우리 공모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한병도 의원님이 예결위원장 있어가지고 그 힘 좀 빌렸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원장님은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딴 지역 말 못하게 익산으로 딱 결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1, 2, 3단계가 딱 됐는데 3단계 팀은 4단계, 5단계는 다른 데 가져가봤자 별로 실속도 없죠. 우리는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크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고비는 이번 금년도 3단계로 넘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익산에 동물의약품을 신약을 만들려면 익산을 와야 네. 돼요. 우리 지역이 왜 강점이 있는 거니? 우리 전북대 수의대가 네. 이게 세계적으로 세계 그 50대 뭐 수의대가 하나 된다고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수의대하고 우리 전북대 수의대하고 그 수준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 우선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인수공동 자원 연구소 그 연구소가 또 들어있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식품 클러스터 얘기를 또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익산의 어떤 그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뭐 1단계 사업에서는 이제 거의 분양도 되고 기업들도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기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협약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 밖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또 잘 들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 지금 틀은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시설,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시설들도 상당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그 2단계 사업이 지금 언제 될지가 모르는 그 지난 정부에서도 뭐 언제 하겠다 말은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질문 중에 협약업체의 절반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모 시민단체에서 그 통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분양이 다 된 데가 입주된 거 80%예요. 입주된 것이 80%. 협약건데 50%밖에 안 되면은 최고 100% 해봤자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0%가 됩니까? 통계가 잘못된 거고 쉽게 말하면은 통계를 어떻게 거기서 뺏는 거니? 처음에 우리가 그 식품 클러스터 유치할 때는 그 예탈을 해두기 때문에 그 MOU를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돼서 어디 그 입주 관계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 최근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위에서 MOU 한 것은 90% 가까이 입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통계는 허수가 있다. 그 통계는 왜곡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식품 클러스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0% 현재 전체 분양률이 80%인데 왜 80%에 멈췄는 거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땅은 다 분양을 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땅은 분양이 잘 안 되는 음식물, 음료인데 음료조는 사실은 이제 찰 만큼 찼기 때문에 더 들어올 기업이 없거든요. 식품까지 그것을 열어놓으면은 막 다 대기하고 있는데 식품까지 여는 것이 조금 그 절차가 좀 그 미비해서 그러는데
그 음료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이제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분양 끝날 것입니다. 네. 끝나고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것은 2단계는 지금 LH에서 지금 마지막 경투심, 경영 투자 심사라고 그러죠. 네. 경투심을 지금 마지막 하고 있고 그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예타에 금년 3월부터 예타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드는데 내년 3월이죠. 네. 예타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그 확정이 돼서 공사 착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전 절차는 다 이제 끝났고 그런 행정 절차만 남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입주한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수출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예. 수출을 위한 어떤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예, 예.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출 지원은 본래 이제 2단계 갔을 때 네. 우리가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그걸 하려고 했는데 2단계가 되려면 앞으로도 좀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달에 정부에서 국가수출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출만 전문으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만금 신항이 내년도에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식품 전용 수출 항만이 돼요, 거기가.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식품 클러스터 만드는 것이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식품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걸로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2단계까지 되면은 본격적으로 동남아 식품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동남아 시장, 식품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식품 클러스터의 본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행정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대나 통합의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충남 지역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분위기를 타니까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이 광주 전남도 지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제 이 통합 문제가 지금 이슈가 돼서 이제 갈등 문제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와 완주 통합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이렇게 지금 추진해왔지만 잘 안 됐어요. 이런 흐름 가운데 익산이 전주권에서도 좀 욕심을 내는 것 같고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익산이 어떤 그 배후 지역으로서 연대의 어떤 통합의 어떤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대나 통합의 흐름에서 익산이 지금 어떻게 이 관계를 가져가야 바람직한 것인가?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익산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 쪽에 속할 수도 있고 새만금 메가시티에 속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느 양쪽 패를 다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대안이 익산의 발전이나 전북 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시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도민들 의사겠죠. 그래서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특히 우리 익산시에 최대로 이익이 드는 방향으로 그런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군산 쪽하고도 이제 통합 얘기도 좀 거론이 됐었고 이랬었는데 여하튼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자꾸 이 광역 통합도 지금 이 정치권이 다른 지역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찬성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반대의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배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추진 절차나 추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완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충분한 소통, 대화 시간도 부족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모든 대안 제시도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3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마지막 임기 1년 남겨놓고 떨어 던지니까 그 주민들이 그 아무 생각 없는 거 뭐 그겁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방법이 잘못됐고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잘 선택해서 절차를 과정을 잘 밟아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헌율 시장께서는 지금 도지사 네. 출마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북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전북이 지금 새만금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옛날에는 큰아들 하나 잘 가르쳐서 동생들 키우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 분권 시대 아닙니까? 모두 똑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저는 그 재원을 새만금 개발은 국가에 완전히 맡기고, 네. 새만금 개발 그 쏟았던 그 열정을 저희들이 나머지 지역에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새만금 개발은 정부에 지금같이 어설프게 맡기지 말고 100% 맡겨서 그 사업, 새만금 그 국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는데, 이거 전북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전북의 목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이제 소홀히 못 합니다. 이거 완전히 맡겨버리고 이제는 우리 전북 산업을,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출마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새만금 이외의 다른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희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일단 이제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해서 도민들의 판단을 이제 받아보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그 행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북의 그 남마처럼 얽혀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해에는 밝아오는 새해, 병오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태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도 10년 시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익산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슈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